또 오후에 이제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헌재에서 부른 거거든요. 직권으로 재판관. 예. 뭐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조사받을 때랑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헌재에 나와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답변 거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과 관련해서 네. 수방사의 주요 간부를 증인으로 채택한 거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네. 아마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제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할 거다. 이걸 지시를 이제 받고 전화를 받고 뭐 이럴 때 차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좁은 공간이고 또 윤석열의 이제 목소리가 워낙 크잖아요. 크고 뭐 얼마나 또 많이 버럭하고 경로를 했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다 들었을 거다. 거기에 대한 또 지시에 대한 그런 증언들이 검찰 조사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오늘도 증언 통해서 확인될 거다. 이렇게 되면서 8차 이제 변론이 마무리가 된다. 자, 8차 변론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은 뭐 최후 변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고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일정은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뭐 8대 0을 의심하지 않아요. 네. 그래요. 예. 8대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안하고 막 이랬던 부분은 뭐 김현태 이 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이 바뀌었다. 그리고 뭐 김병주, 그러니까 주블리 TV를 통해서 뭐 곽종근 사령관이 이진우 사령관 이런 뭐 증언들, 이른바 내란 공작을 야당에서 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그게 또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헌재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게 대세 지장이 지장을 없습니까? 끼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확인된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네.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개최됐다고 볼 수가 없다. 아. 절차적인 위반부터 시작해서 네. 일단 내용도 뭐 이게 계엄법에 따르던 아니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 네. 그러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다 흠결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네.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다. 그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실시간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소추인 본인의 진술도 성관이 군 투입은 내가 직접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성관이 사무총장이 화요일 날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행정부나 사법부, 법원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다 이렇게 되지만 네.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선관위는 변함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또 그래요. 네. 선관위가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됐다고 해서 뭐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하지 않죠. 오히려 법원은 바뀌지.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이 됐지만. 관할권을 예. 가져가잖아요. 일반 그렇죠. 법원이 아닌. 예. 그거 그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기이자 윤석열이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김용빈 사무총장의 네. 똑부러진 증언. 택도 없다. 비상계엄 선포 했다고 어떻게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내냐. 아이고 뭐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 사실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매주 얘기할 때마다 이 징계 심판이기 때문에 뭐 간명하게 끝날 것이 빨리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이른바 헌재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뭔가 증언이 바뀌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김현태 단장은 또 오늘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 말이 바뀐 거 아니다. 나는 똑같이 이거 들은 대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바로 잡기도 했는데 계속 이제 흔드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불안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역시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다시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다. 네. 다만 우리는 탄핵 이후를 준비하면 된다. 탄핵 라는 이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정선거론 이게 헌재에서도 끊임없이 윤석열 쪽에서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부분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증인들 국정원 3차장도 나오고 김용민 사무총장 나오고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 윤석열 또 없었어요 그 자리에. 미리 구치소 갔더라고요. 그것도 좀 아니, 이해가 뭐 안 되고. 그 자리에 있어봤자 네.
득될 게 없다고 판단을 한 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얘기는 뭐냐면 국정원이 이거를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려고 했는데 이거 5%밖에 못했다 그 얘기 다 못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국정원의 인력과 이 장비 이런 게 부족해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었는 다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김명민 사무총장까지 대학 동기라는 사람까지 나와서 윤석열 대학 동기까지 나와서 아니 이게 어떻게 부정선거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것도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는 이른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에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어떠한 증인의 증언에는 그래서 그 자리는 슬쩍 피해 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깨지거든요. 불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선관위가 야당 편이라 네. 그거를 부정선거를 방치 내지는 협조했다. 음. 나는 그냥 추상적인 주장만 계속 반복할 뿐이지 추상적인 주장만. 어. 구체적인 사실을 쭉 들어가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앞으로도 계속 그냥 부정선거가 있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한 거다. 그 주장만 반복할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뭐 들여다보고 하자. 그리고 진짜 토론의 영역에 가서 이 사실관계 따져보고 이러면은 이길 자신이 없어서 윤석열이 갔다. 계엄 선포할 때도 나는 간다면서 국무위원들 남겨두고 가더니 이번에도 헌재 부정선거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니까 나는 간다 그러면서 간 것처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자리 피한 이유는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자기가 있는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면 정치 선전선동에도 못 써먹는 상황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또 큰일 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써먹어야 본인의 되는데 주장과 다른 얘기를 선관이나 어디서 계속 하는데 네. 반박을 이런 해야 방구 뭐 얘기를 못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모양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예 없어야 되는 거지. 그렇네요. 구치소 뭐 저녁 메뉴 때문에 갔나 해서 제가 찾아볼 때 된장찌개였나 그런 것 같던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부정선거로는 오히려 정면으로 보지 않고 피하는 이 모습. 뭐 황교안 이 전 총리가 열심히 또 막 따져 묻더라고요. CCTV가 왜 사전 투표와 이 본 투표와 왜 CCTV 이 가리고 안 가리고 이게 다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뭐 하고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만 열심히 싸웠던 모습만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왜 우리 사회에서 부정선거론이 이렇게 이른바 먹히느냐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네. 왜 이 상식보다 훨씬 높게 나오느냐 이건 이른바 전직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같은 인물 내지는 이제 심지어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같은 인물까지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그런 효과가 먹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권위에 대한 막연한 신뢰, 믿음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던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보면 그때 유대인을 9만 명을 학살한 그 나치 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라고 재판에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히틀러가 유대인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빨리 가둬놓고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히틀러의 그 말을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히틀러의 말을 믿었을 뿐이다. 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현직 대통령씩이나 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어? 아니면 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계속 부정선거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확실한 뭐를 갖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분명히 작동한다고 네,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
사회가 어떤 직책에 대해서 부여하는 권위가 대단히 악용되는 사례죠. 그렇네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